네, 안녕하십니까. 주관정 씨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23년도 중국 5%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리커창 총리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임기를 만료하죠. 새로운 총리, 이제 중국의 리창 총리가 취임을 할 건데, 마지막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4일부터 계속 중국은 이제 정협, 전인대 이렇게 일정 자체가 다음 주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약간 around 5%라고 이야기하면서 5% 내외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좀 볼 건데요. 사실 요거 하나만 볼 건 아니고 내용은 좀 많이 볼 겁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벚꽃이 만개하겠죠.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도 항상 이렇게 희망이 가득한 벚꽃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음, 다음 표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중국이 이제 어라운드 5라고 이야기했으니까 5% 내외라고 약간 돌려 말했습니다. 5% 내외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생각한다. 올해 이런 이야기인데 양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일정을 놓고 보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도 있는데 3월 4일 날 이제 정치 협상 회의 이게 정협이라고 이야기하죠. 개막을 했고 그래서 3월 5일 이제 오늘 일요일입니다. 리커차의 국무총리 업무 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현재까지 현황을 좀 보고 발표를 했고요. 그럼 3월 6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죠. 이제 쭉쭉쭉쭉 나갑니다. 뭐 23, 향후 10년 정도의 장기 목표 계획도 발초안을 내게 되고 또 예산 보고서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잘한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어쨌든 다음 주 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발전개발위원회 발개위라든지 재정부, 외교부, 상무부, 국자위, 인민은행 부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의 올해 앞으로 23년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장기적 관점에서는 앞으로 5년, 10년의 어떤 비전을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이건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일부 이제 청권사 자료를 조금 참조해 보면 NH 정권의 자료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정책에 있어 가지고 재정 확장 강도 상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강화했던 이야기고 많이 들어본 대로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 중국의 이제 소비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내수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폭발적인 뭐 경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규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같은데 또 지방 정부의 자금도 지원하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 우리나라 마찬가지 전 세계가 전부 대부분이 부동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특수제 상향 한도를 상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팍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 또 소비만 강조해서는 안 되죠. 아무래도 중국의 제조업도 되게 중요한데 지난 3월, 2월 말 3월 초순에 중국의 주요 제조업 제조업 지표가 훨씬 50 이상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큰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주 쪽으로 힘을 좀 발휘했는데 그 연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제조업 지표도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월 이후 어느 정도 중국의 공장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간재를 파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내수도 중요합니다만은 중국의 굴뚝 제조업이 쭉쭉쭉 돌아가는 것도 단순하게 뭐 철강 화학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항공이 될 수도 있고 기계도 될 수 있고 해운도 될 수 있고 유럽으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조금 다르죠. 민은행판 QE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QT의 반대말입니다. QT는 양적 긴축.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뭐 채권 발행을 계속 줄인다든지 그런 걸 QT라고 이야기하고 QE는 말 그대로 양적 완화입니다. 익스텐디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래서 인민은행판 중국 인민은행판 양적 완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대출을 잘해준다는 겁니다. 돈 풀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원래 돈을 풀면 중국의 위안화가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위안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 자체는 중국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정시가 돈을 풀었는데 통화가 강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경제가 튼튼한 걸 의미하는 거죠. 그 관점으로 중국을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미국이 주요 마디가 있는데 다우지수가 마디가 보통 33,000선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극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뭐 많이 볼 필요는 없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을 보면 되는데
그래요. 2월 접어들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주간 연속 3주 연속 약세에 보였다가 지난주 후반에 다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요 심리적인 지수 밴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4천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장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4천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3월 2주차에 접어들은 대한민국 증시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볼 수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 거의 1월 말에 급등한 이후에 이제 2월 초중순에 뭐 달러가 급등을 한다든지 채권이 올라가면서 기술주가 주춤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간 기준으로 상당히 의미 있게 4주 만에 상당히 강력한 반등이 나왔고 또 하나가 일봉에서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난 한 2주 10거래일 동안 2주 정도 되겠죠. 10거래일 동안 음봉도 많고 힘도 약했고 5일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연속 9일 연속 5일선 밑에 있다가 이렇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한 하루 전날에 이제 미국의 반등에서는 장 막판이었어요. 보스틱 총재 그분은 애틀란타 총재인데 보스틱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원래 처음부터 흑인 분이신데 처음부터 매예요. 처음부터 매인데 그래서 사실 저도 목요일장 미국 증시에는 크게 비중을 안 뒀었는데 금요일장 한 번 더 이렇게 세게 당겨줬기 때문에 강하게 당겨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스닥을 11,700선이란 주요 포인트 이거는 저점 대비해서 10% 포인트고 또 하나가 나스닥이 강세장으로 가는 바로 그 길목인데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21선 이렇게 위에서 머리를 누릅니다. 누르니까 일정 부분 저항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강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오랜만에 애플의 상승 탄력이 좋았어요. 이게 되게 고무적입니다. 물론 애플의 3.5% 상승에 나스닥의 상승세가 크다 볼 수 있습니다만 애플이 거의 상승폭만 놓고 보면 이게 3.5% 올랐습니다. 애플은 사실 뭐 30% 오른 증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애플의 3.5%는 2월 초순에 나왔던 한 5% 정도의 반등력이 가장 강한 힘이었으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이든 어쨌든 간에 강한 흐름이 나온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하나가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뭐 배터리 데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하면 지지부진한데 미국에서 어느 정도 테슬라 중국 판매량도 좀 견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 뭐 테슬라 포함해서 리비안 또 중국의 전기차 회사 니오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해 준 것도 우리나라 관점에서 바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최근에 좀 힘을 좀 발휘하는 게 기아잖아요. 이 기아의 어떤 주가 상승에도 직간접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전기차 관련 쪽으로 힘을 좀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봤는데 이렇게 이제 차트로 봤고 다시 한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죠? 네, 힘드시면 잠깐 벚꽃 한번 보고 다시 볼게요. 좋습니다. 자, 쭉쭉쭉 달려볼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기서 좀 특징이 보이는데, 내용을 조금 같이 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 같은 섹터가 돼요. 소셜 쪽이 한 3.2% 주간으로 아직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월간 기준 놓고 보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 소재와 에너지주 말하는데 소재 에너지주 섹터의 상승세가 주간으로도 각 4%에서 3%. 근데 월간으로 보더라도 미국에서 S&P 500 섹터에서 탁월하게 좀 견조합니다. 뭐 엑스모빌 같은 기업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재 섹터 같은 경우도 원래 산업재라는 게 조금 무거운 거잖아요. 뭐 기계도 있을 거고, 그죠? 기계, 뭐 부품, 철강 이런 게 있을 건데 산업재 sek터 같은 경우도 주간 3.2% 이런 종목들은 나스닥보다는 약간 다우지수에 좀 많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온 거 좀 특징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기 잠깐 빼먹었는데 국제 유가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걸 되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보다 말았구나. 국제 유가가 사실 장중에 변동성이 되게 컸었어요. 보면 마이너스 한 3%까지 떨어졌다가 80달러까지 땡겨놨습니다. 왜 마이너스 3% 떨어졌냐? 저기 중동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 국가를 탈퇴한다. 그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급락을 했다가 그냥 지금 유가 오르는 거는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중국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제가 최근에 계속 뭔 이야기를 좀 드렸냐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오릅니다. 만약에 저희가 해외 선물에서 단타 치신다면 저는 미국의 천연가스에 롱을 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돼요. 원자재도. 한 3거래일 전에 이렇게 양봉 3개가 나오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2.5달러까지. 그러면서 지금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미국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 기업들이 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난방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발 회복 흐름.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지금 당장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좀 포인트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한번 해보면, 그래서 섹터별로 봤더니 확실하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자, 유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에너지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연가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주일 만에 22%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천연가스 올랐을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강철관, 뭐 강관 회사라든지 파이프 회사라든지 이런 거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은 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3월 21일 날 금리를 올리네 마네 25를 올리네 50을 올리네 말은 많은데 달러가 어쨌든가 지난주에 좀 변동성이 컸지만은 DXY가 104.5 정도에서 105 언더에서 스테이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크주가 세게 들어오는 거죠. 이 관점으로 놓고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보다 말았는데 미국도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 이슈 때문에 위안화가 7 위안을 넘어가는 포치로 가지 않고 지금 6.8 정도 7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안화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중국의 위안화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원화가도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도 조금 우호적일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해 버리면서 환율이 팍 튀었었는데 이 원화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1200원, 13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주식을 급하게 판다든지 공매도를 강화할 요인은 없어지겠죠. 물론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겠죠. 다시 뭐 1250원대로 툭툭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만은 최근 한 달 이상 가져왔던 이 가파른 상승세는 어느 정도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급적으로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유연한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미치는 거죠. 그래서 3월 초순에 중국의 양에 상당 포커스를 맞췄던 겁니다. 단순하게 국내 주식 관점에서 뭐 철강 화학으로 대변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유화라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 반등에만 논하는 게 아니죠. 시장 전체적으로 좀 같이 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사실 보게 되면 이제 3월 여러분들 일정 되면 아시죠? 미국 2월달 고용이 발표 안 됐네? 요거 하나 있을 거고 다음 주는 큰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일정부터 보게 되면 요런 자잘한 일정은 제끼셔도 돼요. 원래 할 수까지 그죠? 자잘한 거 제끼고 3월 9일 날은 뭡니까? 우리나라 동시 만기일이 있고 미국의 물가지수 제껴도 됩니다. 어차피 2%도 안 돼요. 중국의 물가지표 중국은 물가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경기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포커스 맞추시면 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3월 10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상하다. 왜 미국의 2월 고용 동향 발표 안 됐지? 이번 주 발표됩니다. 지난 1월 그 실업률이 3.4% 나오면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또 부담을 줬었고 사실은 아까 환율이 올라가고 했던 것 자체가 미국의 1월달 실업률 발표되면서부터 움직였던 거예요. 취업자 수도 갑자기 50만 명 넘어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다시 약간 원점으로 회귀하는 한 22만 명 정도. 이거는 블룸버그 예측치인데요. 한 20만 대 올렉 라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점을 보면 되는데 다음 주에 이거 말고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이 화요일 날 있어요. 이게 중요할 수 있겠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이제 3월 14일이 되게 되면 미국의 2월달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3월 14일 날 다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걸 가지고 이제 3월 장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전에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먼저 반기 의회 보고를 합니다. 이게 얘네들 시간으로 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거의 아마 글쎄요, 8일 날 반영되나요? 제가 이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수요일 정도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다음 상원 먼저 하고 하원 먼저 하니까 하원은 별 중요하지 않고요. 설마 한 사람이 같은 말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3월 아마 수요일장이 될 것 같은데, 예, 요거 한번 보면 되는데 파월은 그렇게 놓고 보면 그냥 막 지르는 그런 의원들, 뭐 블레이넌드 연준 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왜 한 그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어떤 그 수장이잖아요. 거기서 그분의 발언이 너무 그렇게 방정 맞으면 안 되겠죠. 상당히 아마 또 하나 중립적. 과연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중요한데 사실은 파월은 지난번에 무슨 말을 했냐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달 만에 바꾸긴 좀 어렵겠고 만약에 조금 전망을 한다면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을 것이고, 물론 영어를 하겠죠. 그다음에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본인의 정책을 펼칠 것이며, 하지만 물가 상승세는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다. 하지만 둔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지는 않겠다. 뭐 이런 거죠. 하도 듣다 보니까 도통했어요. 자, 이런 그림으로 갈 건데, 요거를 제가 조금 항상 이것도 좀 텍스트로 적어 드리는데 조금 더 크게 보고 지금 이슈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들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참, 네, 5% 의존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단디 잘 하시고요. 자, 호주가 금리 발표하는데 이거 뭐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제롬 파월 회장이 이제 연설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면 수요일 날 발표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시스템 반도체인데, 요거 뭐 아마 공모해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공모 주식이 99만 주인가? 근데 아마 요것도 출발은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신규주들은 첫날 매매하는 건 되게 리스크합니다.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공모 한 주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도표, 고용 동향 발표되기 전에 먼저 오토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이야기하는 ADP 민감국,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ADP하고 금요일날 발표된 노동부하고 가중을 따진다면 여기서 잘 나오든 말든 핵심은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 노동부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런 정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련 테마주들이 좀 있겠죠. 3월 8일 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최종 결선 해가지고 최종 결정은 아마 결선 투표로 가나 봐요. 그래서 3월 10일 전이라고 하니까 혹시 정치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일정 잘 참조하시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아까 본 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옵션 만기는 귀신도 보는데 미리 뭐하러 전망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주식 시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컴투스 서머너즈와 크로니클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일부 공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요거는 반응이 좀 중요하니까 컴투스 혹시 주주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비호자의 정책 회의는 지금 현재 4월 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이제 현 쿠로다 총재 위에 그 신임 유력 총재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예, 어쨌든 간에 3월 일정에서는 크게 영향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더 글로리의 그 송혜교 배우의 그 OTT죠. 예, 파트 2가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까 OTT 관련주들 보통 요 날 되게 되면 미리 움직여요. 그런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간 증시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제목은 이렇게 5% 적어놨습니다만은 시장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음 주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워낙 좋게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으로 가면 물론 지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코스닥이 800에 마감했어요. 그렇죠? 자, 나스닥 코스피도 지난주 4거래일 동안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이 조금 다른데 잘 보시면 여기는 내렸잖아요. 자, 이거 보실까요? 여기는 밀렸던 이거 밀리다가 네 번이 밀렸죠. 그리고 뭐 패스카에 따릅니다. 올라오다가 때렸고 올라오다 때렸다 볼 때는 여기서 다다다다 올라왔죠. 이게 좀 달라요. 그렇죠? 올라가다 때리고 올라가다 때리다가 다다다다 올라온 거예요. 물론 또 때리면 안 되는데 확률적으로는 다음 주는 조금 더 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뭐 제가 세세하게 개별적인 종목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고, 시장 관점에서는 우호적인 환율과 우호적인 중국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런 거 보신다면 다음 주도 할 게 엄청 많네요. 화이팅 하시고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다음 주도 아직은 벚꽃이 만개하지는 않겠지만은 꽃향기 가득한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팍!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